삼국지를 대표하는 부자 3명을 꼽으라 하면 위나라에서는 조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그의 사촌 동생인 조홍이 있을 것이고, 오나라에서는 주유에게 3,000곡의 식량을 거리낌 없이 빌려준 노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총나라 소속인 미축으로, 그는 서주동해군 구현 출신이며 조상 대대로 재산을 늘렸는데 놀랍게도 휘하에 둔 노복이 10,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미축이 보유한 재산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축의 재산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끝이라서 그의 가문이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혹자는 미축의 가문이 상업을 통해 부를 쌓은 신흥 세력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수신기는 동진의 학자인 간보가 지은 소설집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설화들을 모은 책인데 여기엔 미축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신기에 따르면 일찍이 미축이 낙양에서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길 옆에 서 있는 한 부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미축에게 다가와 수레에 태워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미축은 그녀를 수레에 태우고 수리를 이동했고, 이에 부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레에서 내린 뒤 미축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나는 천재의 사자로 동해에 있는 미축 그대의 집을 곧 불태우러 갈 것인데 그대가 수레에 태워준 것에 감동하였으므로 이를 알려주는 것이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미축이 그녀에게 자신의 집을 불태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니 그녀는 미축에게 불태우지 않을 수는 없어. 다만 이와 같이 그대가 급히 달려가면 나는 마땅히 천천히 갈 것이며 불은 한낮에 곧바로 일어날 것이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미축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재물들을 급하게 집 밖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한낮에 집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설화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데 추측해보자면 당시 서주 지역은 황건적들이 일어나 약탈을 일삼았기에 수신기에서 언급된 큰 불은 황건적의 난을 뜻하며 아마 미축과 같은 부자들이 도적들의 주요 타겟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축은 수신기에서처럼 처음 보는 여인을 자신의 수레에 태워주듯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보험을 주었기 때문에 서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음에도 도적들의 주 타겟이 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목 도겸이 미축을 별가종사로 임명했는데 이 시기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도겸이 서주의 호족인 조우, 왕랑, 진등 등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자신의 측근들을 주로 기용하기 시작했을 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축은 서주를 기반으로 두고 있었음에도 도겸을 지지하는 단양 출신 친위 세력들과 서주의 호족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도겸은 죽으면서 미축에게 서주목의 자리를 유비가 맡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미축은 주의 사람들을 인솔해 유비를 영접하여 그를 서주목으로 삼습니다. 건안 원년 원술이 서주를 침공해왔기에 유비가 직접 출병하였는데 여포가 그 틈을 노리고 기습을 감행하여 합의성은 함락되고 유비의 처자식들이 여포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군대를 돌려 광릉군 해서연에 주둔했는데 영웅기에 따르면 유비의 군대는 굶주리고 공공한 상태라 관리와 병사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였으니 유비는 한마디로 폭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에 유비를 버리고 떠났겠지만 미축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봐도 유비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큰 인물이라 여겼는지 마치 우양주가 저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듯이 일단 먼저 자신의 여동생을 유비에게 바쳐 부인으로 삼게 해 유비와 인척 관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소유한 노객 2,000명과 금은 화폐를 모두 유비에게 주어 군자금으로 쓰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유비는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기사회생하여 다시 떨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여포에게 또 뒤통수를 맞고 도망쳐 이번에는 조조의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 조조는 직접 표를 올려 태산군의 경계는 한없이 멀고 넓으며 옛날부터 날래고 사나운 사람이 많으니 임시 방편으로 태산군의 5개의 현을 나누어 영군을 신설한 뒤 청렴한 사람을 가려서 뽑아 수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편장군 미축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충성스럽고 저리가 있으며 문무 실력이 두드러지니 청하건대 미축이 영군 태수를 겸하도록 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비가 조조의 휘하에 있을 때 미축이 편장군 겸 영군 태수의 직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조조가 유비뿐만이 아니라 유비의 수하들의 관직도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조조를 떠나 반기를 일으켰기에 미축은 관직을 버리고 유비를 따라다니며 다시 개고생을 시작했으니, 이는 미축이 그만큼 유비라는 인물에 흠뻑 빠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라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은 채 따라 나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한 19년 마침내 유비가 촉을 평정하여 익주와 형주를 거느린 군주가 되었기에 투자자인 미축 입장에서는 매우 기뻐서 기절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는 미축을 안한 장군으로 임명했는데 그 위치가 군사장군인 제갈량보다 높았다고 하며, 유비가 상을 주고 우대함에 있어서도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유비는 이처럼 자신을 믿고 손절하지 않은 초기 투자자 미축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미축의 동생인 미방이 관우를 배반하고 송건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관우는 패망했고, 이로 인해 유비는 형주 지역까지 상실하게 되었기에 미축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축은 면박을 하고 유비를 찾아가 자신에게 죄를 줄 것을 청했으나, 유비는 오히려 미축을 위로하고 타이르며 형제의 죄는 서로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미축을 존중히 대함이 처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축은 창피해하고 원통해하다가 병이 나서 결국 1년 남짓 안에 눈을 감았으니, 미축은 동생인 미방의 뻘짓 덕분에 존버의 결실을 5년 정도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미축은 땅을 기반으로 삼은 기존의 서주 호족들과 달리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세력이라 땅에 연연하지 않았기에 서주 지역을 떠나 유비를 따라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게다가 유비는 중산국의 대상인인 장세평, 소상에게 투자를 받은 전적이 있고, 그가 일찍이 속해 있던 공선찬의 세력도 호족들보다는 상인 등의 세력들과 더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유비는 상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미축과 잘 통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축은 온화하고 점잖고 인정이 두텁고 모범적이었으나 사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재능은 떨어졌기 때문에 상빈의 예로 대우받았으나 일찍이 통솔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축은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위탁하기 전에 먼저 유표를 찾아가 유비의 말을 전달했다는 기록을 제외하고는 미축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축은 일반적으로 문간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는 무예를 익혀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다고 하며, 미축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미위, 그의 손자인 미조도 마찬가지로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위의 관직은 황제의 근위병을 지휘하는 직책인 호분 중랑장이었고, 미조의 직책도 호분 중랑장의 속관인 호기감이었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미축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